마지막 코너 빅픽처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어닝 시즌 혼자 준비하시기 힘들죠.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특히나 그 가운데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섹터가 유통 섹터입니다. 과연 이번 어닝 시즌에 어떻게 실적이 나오게 될지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군 이 시간에 정리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유통하면 여러 가지 채널별로 뭐 홈쇼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요. 이번 어닝 시즌 집중해야 될 곳은 어떤 쪽일까요? 네, 우선 어닝 시즌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백화점이 다른 모든 편의점이라든지 이 다른 다른 섹터들을 다른 부분들을 모두 압도합니다. 백화점 최근에 저희도 회사 앞에 백화점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최근에 코로나 환자 수는 급증했지만 백화점 인원은 사실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3월 달만 보더라도 이 백화점 3사, 이 신세계, 현대, 롯데 이 세 개의 기존점의 성장률은 모두 이 YOY 기준으로 본다라면 50%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출액,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이 눈에 띄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백화점 자체만으로 1분기 기존점 성장률 본다라면은 신세계가 30%, 그리고 현대가 22%, 롯데쇼핑 18% 정도로 기존점 성장률도 굉장히 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도 이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은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화점의 1분기 연간 실적 전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도 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영업이익 단에서 보신다면 작년 1분기 워낙 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금년 1분기 요즘에 분노의 소비라고 하죠.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롯데쇼핑도 영업이익 기준을 본다면 52억에서 141억, 신세계 같은 경우는 3억에서 98억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유통사별로도 절치부심해서 여러 가지 이 뭐 이벤트들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시 내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백화점 3사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은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떤 부분들 좀 봐야 될까요? 네, 분명히 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우선 성장이 좀 더 세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LG전자 휴대폰 사업부 중단하면서 삼성 휴대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죠. 빈자리 채워야 되는데 이 백화점 3사도 사실은 물 들어올 때입니다. 이 소비를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우선 3사가 다 이 크게 행동을 크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쇼핑도 백화점이 1월부터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1월에서 2월 4%까지 회복이 됐었다가 3월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3월에 이 기존점들 55% 이상 성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베이 코리아 입찰이라든지 다른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기존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특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총 매출의 큰 매출액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모두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신세계 그룹 전체적으로 외형 성장을 신세계 백화점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세계는 이뿐만이 아니라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천공항에 임차료가 이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4분기 대비 재고 자산 손상 차손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 영업이익 19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사실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면세점이 있는데 면세점 쪽에 있어서는 신세계가 좀 압도적으로 크게 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백화점인데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1분기 총 매출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사실은 새 백화점 중에 신세계가 이 성장률은 제일 높았지만 가장 이슈를 많이 받았던 것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여의도 이 더현대점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더현대점은 시장 예상치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라면은 더현대점에서만 올해 매출이 한 7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매출 높지만 사실은 이 입점 첫 해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영업 손실이 꽤 클 것으로 보여졌는데 영업 손실 한 50억 원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더현대점 중심으로 해서는 뭐 플러스의 알파 요인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백화점 3사 지금 다 사도 된다라는 관점이세요? 주가 더 오를까요? 네, 사실은 뭐,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반기는 실적적인 면에서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이 백화점 3사, 이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요. 실적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 상장돼 있는 쪽에서 보면은 화장품도 상당히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 쪽은 이번에 1분기 실적 좀 어떨까요? 네, 화장품도 사실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품, 뭐, 분노의 소비가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화장품까지도 이어졌는데요. 백화점은 코로나 때문에 휘청였는데 화장품은 사드에도 휘청이고 코로나에도 또 휘청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길게 보냈었는데 상반기에는 뭐 국내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중국이 폭발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국의 매출이 크고 중국에서 이익단에 기여를 많이 하는 피해를 많이 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이 기준 점포라든지 유통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보시면 실적 상승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국내 업체 중에서는 단연 아모레퍼시픽 눈에 띄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코스맥스와 같은 중국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보시면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좀 압도적으로 크게 이 이익단에서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국내도 화장품 업황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비중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이 좋은 모습들 화장품은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유통 섹터 쪽에서 백화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화장품 섹터까지 살펴봤는데 1분기 실적은 좋을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심이 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 화장품 모두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주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투심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 재정 정책이 굉장히 지원금 많이 풀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 유동성을 상당히 좀 빠르게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천억 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푼다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소비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업체들 실적 모멘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뿐만이 아니라 금년의 실적들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들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통 섹터, 소비재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실적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비 심리 모멘텀과 유통 이 상대 수익률 보여드리겠는데 이 심리가 좋아지면 당연히 상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백화점과 화장품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좀 더 탄력적인 이 투자 전략을 보시려면 사실은 뭐 화장품을 상반기에 담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좀 더 탄력적인 수익률 면에서는 이 상반기에는 좀 압도적인 실적 모멘텀 가지고 있는 백화점, 하반기에는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사실 화장품 좋을 때 면세점 당연히 좋겠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 출입국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면세점과 화장품 업종을 보신다면 좀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실 소비 심리 하면은 이 코로나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근래 들어서 국내에서도 7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시금 백신과 관련된 노이즈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요. 식당을 가는 인원들 줄지 않고 도리어 늘고 있고요. 백화점 가는 인원들 늘고 있고요. 이 놀이동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에 코로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식시장도 반응하지 않고 있고, 악재로 반응하지 않고 있고, 소비에 있어서도 악재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 몇천 명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국내 경기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우선 투심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식 상승에 투심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소비 유통 섹터들 투심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 투심 상당히 좋아진 만큼 주식 상승 지속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사실 투심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좋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